혐의자가 불출석하실 거면 연기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는 것이 혐의자한테 훨씬 유리하고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괘씸죄가 적용될 수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군 판사 출신 윤미섭 변호사입니다. 제가 군 법무관으로 근무할 때 저는 육본과 국방부에서 징계 장교로 근무하고 법무참모일 때도 항상 징계를 해왔기 때문에 거의 징계 머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징계에 대해 누구보다 빠삭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징계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징계는 1단계로 피해자의 신고나 징계권자의 지시, 인지로 인해서 군사경찰이나 감찰부에서 접수를 합니다. 형사 절차처럼 피해자의 신고가 있는 경우 피해자를 먼저 조사하고 다음 혐의자를 조사한 후에 혐의자가 부인하고 있다면 추가적으로 참고인 조사를 합니다. 이렇게 조사를 거친 후에 징계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법무부나 법무실로 송치를 합니다. 보통은 군사경찰 조사를 통해서 진행되는 경우가 90% 정도 되는데요. 이외에는 감찰부서나 안보지원대에서 사건이 송치되기도 합니다. 다음 2단계로 사건 접수를 받은 법무실은 이 사건으로 형사사건이 진행되고 있는지 살피는데요. 형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라면 징계 절차를 정지하고 재판의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나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민간 법원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기다렸다가 징계를 진행하려면 너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징계 절차를 먼저 진행하기도 합니다. 법무부는 송치받은 사건이 충분한 조사가 되었을 경우에는 바로 징계 불요구 결정을 하거나 징계 회부 결정을 하는데요. 이외에 불요구 경고장을 수여할 수도 있습니다. 경고장은 징계 처분은 아니지만 성과상여금 삭감이라든지의 불이익은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실에서 이 사건에 관해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할 때에는 다시 혐의자를 불러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혐의자는 군사경찰에서 조사받았을 때와 일치된 진술을 해야 하는데요. 법무실에 와서 조사받을 때 군사경찰에서 했던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할 경우에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 더욱 의심을 살 수가 있습니다. 3단계로 법무실은 혐의자에 대한 혐의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할 경우에 징계에 회부할 수 있는데요. 이때부터 징계위원회 절차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혐의자는 법무실로부터 예를 들면 5월 20일에 징계위원회를 열 계획인데 시간이 괜찮으시냐는 전화를 받게 될 텐데요. 서로 일정을 조율해서 위원회의 개최 일정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법무실로부터 위원회의 개최 일자, 시간, 혐의 사실이 적힌 출석 통지서를 우편이나 이메일, 온나라로 받게 되는데요. 징계위원회 개최 일시에 불출석 통보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웬만해서는 출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자가 불출석하실 거면 연기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는 것이 혐의자한테 훨씬 유리하고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괘씸죄가 적용될 수 있거든요. 다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면 보통 디귿자 모양의 탁자에 위원장과 위원들이 앉아 있습니다. 원심은 3명 정도의 위원들이 앉아 있고요. 항고심은 5명 이상의 위원들이 앉아 있습니다. 혐의자가 앉을 곳은 위원장의 맞은편 자리에 마련되어 있을 텐데요. 위원회에 출석을 하시면 먼저 충성 또는 필승 인사를 하시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문에 대답하시면 됩니다. 이때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가 있다면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으실 텐데요. 미리 법무실에 전화해서 위원들의 명수가 몇 명인지 물어보고 맞춰서 준비해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혐의자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할 기회를 주는데요. 이때는 A4 용지의 절반 정도의 분량을 미리 작성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